오늘은 삶이 주인이 되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갑질? 네. 넘겨주세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뭐가 보여요, 앞에? 손가락이 보이죠? 손가락이 보이고, 앞에 두 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손가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갑이라고 써 있고, 사람들 머리 위에는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으로 을이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통칭해서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잖아요. 할머니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집에서 살 때 여러분이 갑이에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갑이에요? 부모님. 그래요? 예. 대부분 그렇겠죠. 엄마나 아빠가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 먹여주고 또 살려줘야 되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된 모습으로 나는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글씨가 좀 잘렸네요, 그죠? 제가 읽어줄게요. 주인에 대한 그런 정의예요. 정의인데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일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를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주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러면 노예는 뭘까요? 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인 것 같아요? 노예인 것 같아요? 노예요. 노예인 것 같아요? 네. 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당신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는 수십 개, 또 수십만 개의 그런 돌들이 쌓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집트 옛날에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 파라오 왕 시절에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올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는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 우리나라에도 무덤들이 있죠. 왕촌 같은 것들이 있죠. 저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그것처럼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노예로 당시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을 비롯해서 여러 노예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데, 그 노예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기들이 원해서 진 게 아니고 권력자가 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권력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 저 끝에 오른쪽에 보면 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여기 이상한 가면 같은 거를 쓰고 있는, 여기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집트의 신을 형상화한 것들인데, 그 이집트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라미드의 그런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그거대로 돌을 날라서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 당시의 노예들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돌을 자기가 원치 않지만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은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고민할 때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요. 허영.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는 게, 이게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잠자는 거. 잠자는 거?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는 거. 이 친구. 네. 일관성이 좋네요. 네. 집에서 편하려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갑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삶을 조금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그냥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는 굴욕감을 느껴야 돼요. 왜 나는 내 존재가 자체가 있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굴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나중에 더 잘하면 대학교 또 직장 이런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공통적인 그런 직장을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과를 갔던 사람도 증권회사를 취직한다든지 문과를 갔던 사람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의대 왜 가려고 할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꿈을 펼치고 어떤 이상을 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면 얼마만큼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탕을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 또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 아까 이런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의 덕목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을 잘 올려놔야 파라오한테 상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돌을 잘 올려놓으면 파라오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잘하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누굴까요? KFC. KFC 할아버지죠, 그죠? KFC 사장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왜 원하는 걸 찾아야 될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물고기죠, 그죠? 네, 물고기요.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네, 물이죠, 물. 지금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에.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육지. 잡혀가지고 육지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여기 보면 지금 글씨가 잘렸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물고기한테 밑에 사람이 있어요. 검정 그림자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주입을 해요. 너는 흙을 좋아하고 너는 풀을 좋아한다.
너는 흙을 좋아하고 너는 풀을 좋아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물고기에게 세뇌를 시키면 이 물고기는 자기가 뭘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물. 흙을 좋아하고 풀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거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뭐 하고 있어요? 돌아다녀요. 짧은 영상이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끝났어요. 네. 자, 물고기가 아까 바닥에서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흙을 좋아해, 나는 풀을 좋아해 라고 사람들이 세뇌시킨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정작 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헤엄치는 순간에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흙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흙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물고기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토끼도 아니고 나는 개구리도 아니고 물고기였구나. 그래서 물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의 색깔이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뭐가 보여요? 오리. 오리죠, 오리. 오리들이 가고 있고 지금 그림이 잘렸어요. 맨 뒤에는 뭐가 가고 있을까요?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오리 새끼라고 믿고 있는 백조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아세요? 네, 그 동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던 백조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실제의 모습, 백조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근사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이분이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할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뭐를 할까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아까부터 계속 답변을 해주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맞건 틀리건 관계없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친구하고 내가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를 할까요?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면 이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커피를 사줘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면 같이 게임을 해줘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주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안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누게 돼요. 저 친구는 뭘 좋아하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그걸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여자친구를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주려고 한다면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아직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야, 너는 뭐 좋아하냐, 뭐 되고 싶냐 물어보면 항상 하는 답변이에요. 왜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세요? 화가 난대요.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점심때 이렇게 밥을 먹고 산책하다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해질녘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든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내게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물고기가 자기가 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네, 물속에 들어가면서 알았죠.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해봐서 재밌고 내가 정말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 같은 뭔가가 딱 부딪히면 그걸 붙잡으면 돼요. 지금 뭘 내가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른다 해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네. 꼭 찾읍시다. 자, 인생의 의미나 삶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뭔지 잘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이 그것을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한 무슨 경험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내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아닐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숙제겠죠.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고르려면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를 때 어떤 책이 좋으냐고, 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처럼 어떤 여행지가 좋은지 거기를 가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물고기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되는 출발점. 그러면 어떤 출발점이 있을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왼쪽에는 떡볶이, 오른쪽에는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일 친구들하고 함께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10명의 친구가 가는데 9명의 친구들이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떡볶이가 아니라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뭘 먹으러 가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죠. 왜 떡볶이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 친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주기를 친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인이 되는 출발점을 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뭐가 보여요? 출발선이 보이죠. 출발선. 출발선 안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출발을 하면 뭔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뭐를 각오하라고 돼 있어요? 왕따를 각오하라.
새로운 내 인생을 찾아서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왕따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떡볶이 먹으러 가도 다 그렇게 가도 나 혼자 눈물 흘리면서라도 짜장면을 먹으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짜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설사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는 비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한테 칭찬 듣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길은 때로는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남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용기를 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저도 어차피 목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겨볼게요. 여기 한 사람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수근거려요.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근수근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지나가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익히 소문으로 뭘 들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먼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눈이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협박을 해요. 야, 조용히 안 해? 입 다물고 있어. 넌 네 인생 살던 대로 살아. 그게 네가 살던 방식이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사람들이 협박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여기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을 못 받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소리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그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결국 이 사람 눈을 떴어요.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힘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선생님들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만약 날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물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날 살려주는 마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놓아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쪽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한 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거냐면 아까 갑과 을의 관계처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아직은 못합니다.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세요. 하지만 이런 각오는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살만 더 먹으면,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서 내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면,
내 꿈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더 내딛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면, 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꿈에 점점 다가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 듣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힘든 결정이라 하더라도 아까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머금고 나는 짜장면을 먹겠어 라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매번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